인트로 왕좌의 붕괴. 2022년, 2023년, 2024년 울산 현대는 한국 축구의 왕이었다. 3시즌 연속 우승, K리그 최고의 전력 왕조의 시대라 불리던 팀. 하지만 2025년 그 왕조는 무너졌다. 전북이 강등권에서 우승까지 올라가는 동안 울산은 정상에서 추락해버렸다. 이건 한 시즌의 부진이 아니다. 잘 지어진 건축물이 기초부터 흔들리는 과정이었다. 챔피언은 왜 몰락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축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11부 2024 후반기부터 시작된 몰락. 울산의 몰락은 2025년이 아니라 2024년 후반기부터 시작됐다. 경기력의 기복은 심해졌고 후반 30분 이후 실점이 증가했다. 상대팀은 울산을 읽기 쉬운 팀이라 불렀고 선수들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같은 말을 반복했다. 힘들었다.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다. 팬들은 이미 느끼고 있었다. 이 팀은 방향을 잃었다. 챔피언은 버티고 있었지만 이미 수많은 균열이 생겨 있었다. 2부 전술의 붕괴. 울산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 그것은 바로 전술 붕괴였다. 울산의 축구는 예측 가능했다. 빌드업은 느렸고 측면 전개는 단조로웠고 공간을 파는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상대팀은 울산의 패턴을 완벽히 분석했다. 후방 빌드업 압박, 미드필더 앞뒤 공간 침투, 세트피스 집중 공략. 울산은 그 어떤 대응도 하지 못했다. 특히 전술 유연성이 부족했다. 리드를 당하면 계획이 사라졌고 늦은 교체와 불명확한 역할 분배는 팀의 리듬을 더 무너뜨렸다. 전술은 있었지만 상황에 따라 변하는 축구는 없었다. 강팀의 축구가 아니라 패턴 축구였다. 리그 초반부터 부진을 겪었고 11경기 무승이라는 충격적 기록이 나왔다. 팀의 경기당 패스 수는 540회-499회로 급감했다. 3부 스카우트 실패와 잘못된 리빌딩. 챔피언십 팀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선수 구성이다. 선수가 빠지면 대체 자원이 없었고 벤치는 얇았으며 로테이션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울산은 2024년의 후반기 문제를 그대로 가져왔다. 우승의 영광은 그저 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왕조의 깃틀은 가져가되 몇몇 포지션의 보강만 이루어져야 했다. 뼈대를 싹 다 바꿨고 방향성을 잃은 스카우팅 시스템이 되었다. 이 선수들이 울산 축구에 맞았는가? 울산의 1년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구간. 일방추리탈 핵심 뼈대를 잃었다. 울산의 축구는 센스 있는 패스, 안정적 빌드업, 강한 1대1 수비, 빠른 전환 속도. 이 네 가지가 유지될 때 가장 강했다. 하지만 2024-2025 전환 과정에서 그 색깔을 유지해주던 선수들을 대거 이탈시키며 문제가 발생했다. 주민규 공격, K리그 최고 수준의 박스 장악력, 울산이 필요하던 골결 위치 선정을 동시에 갖춤, 팀이 흔들릴 때 해줄 사람. 이탈 후 울산은 결정력이 급락. 김기희 수비, 전술 이해도 높음, 빌드업의 첫 단계 역할, 큰 경기 경험 풍부, 센터백 리더십 붕괴, 후방 안정성 급락. 임종훈 수비, 강한 대인마크, 제공권, 수비 전술 충실, 수비라인 로테이션 붕괴 주전 과부하. 이명재 풀백, 측면 전개 능력, 정확한 크로스, 왕성한 활동량, 사이드 공격의 위협 감소, 김지현 공격, 스피드형 이선잉어 역할, 전술적 유연함, 전환 속도 저하, 측면 침투 고갈, 이규성 중원, 파이터형 볼수비, 2선과 3선 연결, 중앙 압박 약화, 세컨드볼 회수 감소. 이탈한 선수들은 모두 울산의 철학에 맞는 퍼즐 조각이었다. 그러나 울산은 이 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했다. 이영입 울산 철학과의 미스매칭. 울산은 전통적으로 활동량, 속도, 전환, 기술 연결, 이 네 가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당시 영입된 선수들은 이 철학과 거리가 있었거나 기존 핵심들의 역할을 대체하지 못했다. 느린 템포의 중앙자원 영입. 울산이 필요했던 건 속도 전환형 미드필더. 하지만 영입된 선수들은 패스는 좋지만 느린 유형,
전술 템포가 느려지고 예측 가능해짐. 즉시 전력감보다는 잠재형 선수 위주. 왕좌를 지키려면 지금 당장 도움되는 자원이 필요. 그러나 영입은 미래 형장 기형의 치중. 주전 의존도 심화 부상 시 대체 불가. 측면 스피드 보강 실패. 울산의 강점이던 측면 속도 완전히 사라짐. 전술 전환 실패. 경험 부족한 외국인 자원. 기존 기량 대비 부족. K리그 적응 오래 걸림. 득점력 수비력 동시 하락. 사부 체력 부상 로테이션의 붕괴. 울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체력 관리였다. 체계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시즌 1년을 유지할 체력 시스템이 충분했는가? 누적 피로는 쌓이고 누적 피로가 쌓이면 부상은 반복된다. 울산은 시즌 후반 체력 지표가 리그 최하위권까지 떨어졌다. 후반 30분 이후 실점률 증가.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보다 먼저 무너졌다. 체력은 기술이 아니다. 관리 시스템의 결과물이다. 울산은 그 부분을 놓쳤다. 오브 리더십의 붕괴 라커룸 문제.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 그것은 바로 감정이다. 울산의 라커룸 내부에선 리더십의 공백이 생겼다. 핵심 선수들의 갈등, 주장단의 단절, 벤치 분위기의 냉각. 승리에도 웃음이 없었고 패배하면 서로의 실수가 부각됐다. 팀은 하나가 아니라 개인들의 집합이 되어 있었다. 전술은 감독이 만들지만 팀의 분위기는 리더십이 만든다. 울산은 그 리더십을 잃어버렸다. 고참 선수들은 언론에 대놓고 백기를 들며 항명했다. 6부 팬문화의 몰락. 팀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건 관중이다. 울산 문수 경기장은 점점 조용해졌다. 홈경기 승률 감소, 응원 강도 하락, 팬 커뮤니티의 피로감. 팬들은 팀의 변화를 느끼지 못했고 구단은 팬과 소통하지 못했다. 축구는 전술만으로 이기지 않는다. 분위기, 문화, 응원. 이 모든 게 사라지는 순간 팀은 급격히 약해진다. 과연 울산은 다시 왕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제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